이토는 토요일 새벽,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 어떤 이유도 없었다. 단지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햇빛이 희미하게 책상 위를 스쳤다. 훈이 영상에서 다룬 장소들 가운데 자신이 직접 발을 들인 적이 있는 곳은 두 곳. 외가댁 근처 폐버스 차고지는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폐병원, 그곳은 아직 남아있었다. 지도 앱을 켜자 익숙한 이름이 떴다. 이토는 주소를 적은 뒤 떠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서랍 안에서 낡은 회색빛 스위치 나이프 하나를 꺼냈다. 단순한 호신용,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를 타고 마지막엔 좁은 시골길을 따라 올라갔다. 길은 대부분 잊혀진 듯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병원 입구엔 출입금지 팻말이 있었다. 유리창 대부분이 깨져 있었고 벽엔 낙서와 곰팡이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하지만 이토는 그 안에서도 기억을 찾았다. 2층 201호 병실, 자신이 입원했던 곳, 그리고 영상 속 훈이 다녀간 공간이기도 했다. 그는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발소리는 건조하게 울렸고 손전등 불빛이 먼지로 가득한 복도를 가로질렀다. 복도 끝 우측 문 앞,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는 풀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곰팡이 냄새, 약간의 시멘트 냄새, 오래된 고무 내음. 수술 후 처음 깨어났던 그날 아침, 마취가 풀리면서 목이 마르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지던 기억.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영상 속 장면이 떠올랐다. 훈은 이 방에 들어와 천장을 비추었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장면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화면을 멈췄다. 녹슨 철제 구조물 아래에 어떤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A 419. 이토는 숨을 들이켰다. 유튜버 훈의 이니셜. 그리고 0419는 영상 업로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가 이 병원에 다녀갔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과 실제 장소 사이에 직접적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건 생각보다 더 강렬했다. 의도된 것일까? 그는 속으로 중얼였다. 혹은 훈이 무언가를 찾고 있던 것일까? 자신처럼 병원 안에서 그는 복도 벽에 붙은 오래된 게시물을 하나 발견했다. 퇴원 환자 명단 2012년 3월 1주차. A 사용지에 출력된 명단은 반쯤 찢어져 있었고 글자는 거의 흐릿했다. 하지만 이토 카타라는 이름은 분명히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앞에 몇 초간 서 있었다. 여기까지 와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단 하나였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때 훈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다는 알림이 울렸다. 폐병원 두 번째 방문. 그 방에 다시 가봤습니다. 썸네일은 어두운 복도.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카메라 불빛이 비치는 장면. 그는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움직여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담담하게 시작됐다. 훈의 목소리는 감정을 자제하며 배경 설명을 덧붙였다. 이 병원, 이전에 방문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어서 한 번 더 오게 됐습니다. 그 방 기억나시죠? 화면 속 장소는 이토가 오늘 다녀온 바로 그 병실이었다. 오늘이라기보단 지금 이곳, 현재이다. 이토는 무심한 듯 의자에 기대 앉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 순간 영상은 한 장면에서 잠시 멈췄다. 훈이 바닥을 비추는 순간 거기엔 오래된 특수부대 군복이 놓여 있었다. 화면이 확대되며 훈이 중얼거렸다. 누가 흘리고 간 걸까요? 꽤 오래된 느낌이네요. 이토는 자신의 목덜미를 천천히 만졌다. 당시엔 무심코 넘어갔던 일. 설마 아직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는 말인가? 훈이 카메라를 돌리자 이토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이토는 영상 속 화면을 멈추고 쳐다봤다. 그땐 약물 치료 중이었고 의식이 희미한 시간도 많았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훈은 과연 이 이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일까? 이토라는 단어가 누군가의 이름이라는 것을 인식했을까? 훈은 아무런 언급 없이 장면을 넘겼다. 그러나 이토는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자신이 기억에서 놓쳐버린 시간의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조각이 지금 훈의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적었다. 그는 나를 알고 있는가? 훈이 단순한 유튜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 이 의심이 사라지지 않은 채 돌아간다. 이토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건 도무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훈의 유튜브 채널을 다시 열었다. 처음에는 폐가 중심의 브이로그였고 시간이 갈수록 영상의 구성이 다양해졌다. 초기 영상부터 천천히 되짚기 시작했다. 몇 개의 영상은 이미 여러 번 본 것들이었다. 훈의 카메라 앵글, 멈칫하는 타이밍, 유난히 오래 비추는 장소.
그리고 그는 세 번째 재생한 폐창고 탐방기에서 멈췄다. 영상은 작년 여름 업로드된 것이었다. 후는 작은 산골 마을의 오래된 저장 창고에 들어갔다. 잊고 있었지만 다시 보니 선명하게 떠올랐다. 창고는 당시 훈련 중 비를 피해 숨었던 장소였다. 일반인은 접근할 이유가 거의 없는 곳. 당시 위치 정보는 부대 내부에서도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 다음 영상. 폐광 입구에서 들은 소리. 영상 속 후는 조심스레 동굴 입구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읽었다. 지인에게 제보받은 장소입니다. 누구의 기억이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모두 그가 군 생활 중 잠시 머물렀거나 훈련 중 들렀던 장소들이다. 어떻게 이 모든 장소가 훈의 영상 속에 등장할 수 있는가? 설령 우연이라고 해도 이토는 더 이상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처음 느끼는 감정을 떠올렸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보다 먼저 추적하고 있다는 느낌. 기억이 따라잡지 못하는 속도로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를 되짚고 있다는 감각.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누군가가 자신의 흔적을 수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인에게 제보받았다. 단 한 줄의 설명이 이토의 뇌리에 박혔다. 지금까지 훈의 영상을 단순한 체험기로만 여겼던 그는 처음으로 영상의 제작 배경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훈은 단순히 어딘가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하필 이토와 관련된 장소들만 흘러나오는 걸까? 훈이 받은 제보. 단순한 공포 체험용 정보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훈을 통해 이토에게 메시지를 흘리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은 미로처럼 복잡해졌다. 훈이 알고 있다면 왜 직접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알지 못한다면 왜 훈은 자신의 영상에 그렇게 많은 이토의 과거를 담고 있는 걸까? 혹시 훈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단지 흘러오는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노트에 또 하나의 가설을 써넣었다. 첫 번째, 훈과 제보자가 서로 아는 사이. 두 번째, 훈과 제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 세 번째, 제보자는 나를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보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